네, 여러분 국어 1 수업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평가, 지필평가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한 내용 잘 봤나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수행평가는 지금 우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서 우리 등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국어 과목만 있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를 봐야 되는 여러 과목들이 지금 걸쳐 있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다고 그때 안내를 했죠. 일단 기본 계획은 여러분들 수능 시험 끝나고 집필 시험 끝나고 그 이후에 수행평가를 보는 거지만 수행평가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일단 좀 기다려주세요. 혹시 변동사항이 결정되면 그러면 그때 한 번에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안내한 바와 같이 한번 가볍게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등교 수업 시간에 썼던 그 대단원 1의 소단원 1 소나기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소설 소나기 한번 함께 같이 보고 그리고 학습활동 교과서인 학습활동 해보고 그리고 그 소단원 본문 학습지 같이 했었죠.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 소나기 함께 읽었는데 그 이후에 정리하는 활동을 미처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해서 그 시나리오 소나기 그 교과서 학습 활동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7쪽이에요. 47쪽.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예시 답안이 나와 있는 교과서를 함께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문법 과목을 영역을 공부할 때는 교과서를 함께 풀면서 쓰면서 한번 봤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시 답안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할 거예요. 정답이 있는 영역의 경우에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있죠. 정답이 있는 과목은 정답을 정확하게 내가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했던 게 여러분한테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답을 맞춰보고 스스로 내가 어떤 부분을 아는지 또 아니면 잘 몰라서 헷갈렸는지 정리를 하라 그랬죠.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시 답안이에요. 생각이 다 다양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쓰는 거 내가 여기에 쓰면서 수업을 하게 되면 혹시 그것만이 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 이 만든 교과서 집필진들이 예시 답안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되 여기서 달라진 내용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도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학 영역은요. 그 차이가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단 여러분들 그때 우리 항상 공부할 때는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47페이지 지금 선생님이 녹화하는 영상 여러분이 보기 전에 미리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 9페이지, 그리고 50페이지까지. 51페이지는요, 혼자 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 부분까지도 혼자 정리할 수 있으면 좋아요. 여기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재구성된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어땠는지, 뭘 느꼈는지 한번 여기 소회를 적어보는 게 참 좋은 활동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함께 자기 생각을 공유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은 공유하는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혼자 문제를 풀어볼 때는요 이 50페이지까지만 먼저 풀어봅시다. 그리고 함께 영상 봅시다. 이 뒷부분은 50페이지까지 풀고 그 뒤에 선생님 따로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자, 반드시 먼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을 적어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그리고 나서 영상 한번 같이 이 영상을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소나기의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해보자. 이때 소나기는요 소설이 아니라 시나리오 소나기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소나기는 소설과는 좀 달라진 내용들이 있었죠. 추가된 내용도 있었고 또 아니면 소설에서는 언급만 했던 거를 이제 상세하게 묘사한 부분도 있었고 자, 그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직접 지금 다 풀어봤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걸 풀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설 또는 시나리오를 한 번 더 읽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시다만 보면서 볼까요? 순서대로 정리하면 자, 7번이 가장 먼저 있었어요. 소년이 소녀를 업고 개울을 건넌다. 이거 전체 이야기에서 어느 부분이었죠? 소년과 소녀가 산에 가서 함께 뭐 꽃도 서로 따다주고 또 소설 속에서는 그 송아지 위에 올라탄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비를 맞고 비를 피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추위에 떨 때 수수탄 속에 들어가서 온기를 나누고 그런 일련의 일이 다 있고 이제 마을로 돌아올 때 도랑을 건널 때 개울물이 너무 불어 있으니까 소년이 소녀를 업고 건넜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요. 자, 5번이에요. 5번. 자, 5번 항목. 이제 우리 소설에서는 소녀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며칠 뒤에 나타나서 그동안 좀 알았다. 그동안 좀 아팠다. 이렇게 본인이 아팠다는 거를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소녀가 아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시나리오에서는 이 소녀가 직접 끙끙 아파서 앓고 있는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가 되죠. 이 부분에서 윤초 씨가 막 소녀를 업고 막 달리기도 하죠.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 2번입니다. 2번. 윤초 씨의 집이 장 씨에게 넘어간다. 자, 장 씨라는 인물 소설에는 없었고 시나리오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나리오에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은 부분까지 보면 좀 더 장 씨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윤초 씨 집에서 일단 머슴이라고 나와 있어요. 숨겨진 정보죠. 근데 그 부분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장 씨가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럿 있죠. 우리 주인공인 주동인물인 소녀 또 그 주인공의 가족인 윤초 씨와 이 장 씨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소녀의 몸이 아프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윤초 씨가 살고 있는 그 고택 한옥을 이제 장 씨에게 파는 장면이 있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소녀가 소년에게 대출을 준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서울로 난 이사를 가게 됐다. 제사 이후에. 그리고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녀가 소년을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상징물인 대출을 건네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3번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소설에는 없었죠. 소년이 아픈 소녀를 위해 산삼을 찾아다니고 이때 봉순이와 함께 산에 가서 말다툼을 하고 봉순이는 이제 울고 이제 산을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 이후 산삼을 구하지는 못하고 도라지만 발견을 했고요. 소녀는 돌탑을 쌓아요. 이 내용도 1번 내용도 소설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시나리오에 추가된 내용인데요. 소년과 소녀가 함께 돌탑을 쌓았던 장면이 있었고요. 이보다 훨씬 이전 사건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소년이 돌탑 위에 하얀 조각돌을 올려놓으며 소녀가 빨리 낫기를 기도하죠. 자, 그 이후 6번입니다. 이제 이런 소년의 마음 3번과 1번에서 했었던 이 마음에도 불구하고 소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소설에서는 세상을 떠나는 걸 알게 되는 장면으로 소설이 마무리가 되지만 알게 된 이후에 소년이 슬퍼하는 부분들이 시나리오에 추가되었죠. 그래서 다 거짓말이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가거나 개울가에 가서 이 돌탑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들도 시나리오에서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이죠. 이 눈이 오는 날 소년이 징검다리 위에 하얀 조약돌을 내려놓고 실수로 물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주우려고 하다가 죽지 않고 멀뚱하니 바라보는 장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녀와의 추억을 놓아주는 장면으로 시나리오는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시나리오 소나기의 내용 간략하게 한번 쭉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나는 가를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이 나는 시나리오 순학이고요. 가는 소설 순학이겠죠. 자,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인물들이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또는 새롭게 등장한 인물은 누군지 정리해보는 활동이에요. 정리해보는 활동. 하나씩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봉순이. 원작에는 없었습니다. 소년을 좋아하죠.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봉순이는 소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소년과 이야기를 걸어보고 싶기도 하고 소년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산삼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죠. 알면서도, 도라지인 걸 알면서도 산삼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 내용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봉순이란 인물의 특성 중에서 뭐 우리가 지나가는 정보였지만 약초나 나무를 캐러 다닌다, 특히 약초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사도 있습니다. 소년이 그러죠. 야, 이게 산삼이 아니라 도라지라는 걸 나도 아는데 너가 몰랐을 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봉순이라는 인물이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년. 여기 이 봉순이는 없던 인물이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고요. 여기 있는 소년, 소녀, 윤초 씨는 기존의 인물이 재구성되면서 좀 각색됐죠. 원래 소년은 원작 소설에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좀 소설 뒷부분에 가서부터 좀 바뀝니다. 소녀와 함께 이제 산에 가기 위해서 이제 허수아비를 흔들고 이제 하늘에 떠도는 독수리를 보면서 이제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소녀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이전에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제 시나리오에서는요, 소녀를 좋아하고 소녀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원작보다 좀 더 잘 드러난다고 해요. 그리고 산삼을 구한다, 조약들을 놓으며 소원을 빈다, 이런 행동들 소설에는 없었지만 시나리오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달라진 부분이죠. 그리고 소녀의 죽음 이후에 소년이 보였던 모습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달라진 부분.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 소설에서는 없었던 내용인데 시나리오에서 추가된 내용이에요. 다음 인물 소녀 한번 볼까요? 자, 원작과 비슷하게 표시되고 있다는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좀 달라진 부분을 좀 더 크게 느낄 수도 있고요. 증조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소설에서는 소녀와 윤초 씨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에서는 윤초 씨가 소녀를 걱정하면서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장면도 있고요. 또 대추를 윤초 씨가 따면서 소녀에게 이제 건네주는 장면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 증조 할아버지와 소녀와의 관계가 좀 더 상세하게 드러납니다. 엄마를 그리워한다라는 내용, 없었던 내용이죠. 새롭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적대감을 보인다, 장씨에게. 이 내용, 장씨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장씨와 소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등장한 부분입니다. 자, 윤초씨. 원작에서는 간단히 언급만 된 인물인데 이 드라마 대본에서, 시나리오에서는요, 좀 더 중요하게 그렸어요. 더 많이 나타납니다, 독자에게. 혈육에 대한 정이 깊음, 소녀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이 나오죠. 허수아비처럼 살았다며 지난 삶을 후회함, 이런 내용들 소설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었는데 시나리오에서 이 윤초씨라는 인물의 성격이 창조되었습니다. 장씨 볼까요? 원작에는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윤초씨 댁 머슴살이한 집의 자식이다. 이 내용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부분에서는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집을 구매하고 대청에 벌러덩 들어 누우면서 얼마나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막 웃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 집과 장씨의 인연이 있구나 라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머슴살이를 했다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죠. 훨씬 더 시나리오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큰 돈을 벌어 윤초씨의 집을 샀다.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예의가 없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부분이었죠. 무리한 얘기를 하고 윤초씨가 장씨에게 화를 내고 쓰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문제로 윤조 씨와 갈등 관계에 있다. 윤조 씨는 이 장 씨에게는 팔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장 씨를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윤조 씨 자존심과도 관련이 있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큰 돈을 지불하고 그 집을 구매할 사람이 장 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소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집을 팝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인물 측면에서 달라진 부분이고요. 좀 더 다양하게 인물, 사건, 배경 측면에서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이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여기 있는 내용들 지금 영상 멈추고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인물 이외에 추가된 장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추가된 사건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된 사건.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이 추가되었나? 보면 여기 지금 예시 답안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예시 답안은요, 돌탑을 쌓고 있는데 고무신이 물살에 흘러가는 장면. 그 장면의 의미가 무엇인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가 언급했죠. 이 고무신이라는 이 소재는 굉장히 좀 의미를 담고 있다. 소년의 고무신이 상한 걸 알고 양평댁을 통해서 고무신을 꿰매서 그래서 소년에게 줬죠. 그래서 이 고무신은 소년, 남자애를 향한 여자의 마음이 담겨있는 소재입니다. 소설에는 없었어요. 시나리오에 등장한 내용이에요. 그 소녀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소녀의 마음이 담겨있는 고무신이 흘러갔다, 사라져버렸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소녀가 소년의 곁을 떠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병이 악화되거나 죽을 수 있다. 또는 이별한다. 즉, 이 소년의 곁을 소녀가 떠난다. 이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시면 잘 파악하신 겁니다. 이렇게 시나리오에서 달라진 내용들이 뭔지 아래쪽으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냥 예시예요, 예시. 여러분이 찾은 내용도 얼마든지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봉순이와 함께 산삼을 찾는 장면, 이것도 추가된 부분인데 그 의미는 뭐냐? 이 소년이, 남자아이가 이 소녀가 낫기를 바라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뭐 이거 말고 다른 내용을 쓸 수도 있어요. 추가해서 봉순이는 소년에게 관심이 있지만 소년은 오직 소녀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뭐 이 가장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정보는 이거지만 추가 정보로 방쌤이 얘기한 이런 부수적인 정보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장면. 대출을 주고 비오는 것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면서 돌탑을 쌓으며 소원을 비는 장면. 자, 이런 장면 보면요, 두 소녀가 서로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두 남녀의 사랑이 무르익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또 이렇게 다양한 장면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여기 교과서에 있는 장면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 있는 내용들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찾은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셔요. 자, 지금까지는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형식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학습 활동을 통해서 원작인 소설 소나기가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물 측면에서 달라졌고요. 사건이나 배경 측면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 형식, 작품의 형식 측면도 달라졌어요. 자, 봅시다. 이 예시는요, 시나리오의 예시예요. 우리가 장면 82, 씬 넘버 82 이런 내용 들어봤죠? 뒷뜰. 이 특정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 장면을 번호로 해서 나눠 놓습니다. 이게 시나리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독자에게 전달해 준다면 이 시나리오는요,
인물의 행동을 지시문이라는 걸 통해서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을 해줘요. 서술자가 없어요. 서술자라는 작품 속에서 독자에게 사건을 전달해주는 보는 이 서술자 이러한 개념이 시나리오에는 없고요. 인물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대추를 따고 있는 윤초씨를 보며 소녀는 안도의 숨을 쉰다. 그런 소녀를 보자 윤초씨는 마음이 따뜻해진다. 마찬가지로 이 작품 속에서 인물을 보고 독자에게 그 인물의 행동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장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서술자라는 존재가 전달해준다고 보지 않고요. 지시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은 대추를 건네며 대추를 먹는다. 이것도 인물의 행동을 직접 독자에게 전달을 해주죠. 이것도 지시문입니다. 네, 이런 지시문 이외에도 밑에 보면 맛보거라 네 애비 나던 해에 심은 거란다. 인물이 하는 말, 대사죠, 대사. 이런 대사도 마찬가지로 소설처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시나리오는 약간의 무대나 무대에서 공연되거나 영상으로 상영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설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직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죠. 이렇게 위에서 우리가 보게 된 장면 번호, 배경, 지시문, 대사 이런 용어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자, 이 내용을요, 이 시나리오로 바꿀 때는요, 씬 넘버 83 개울가라고 장면 번호로 바꿔준 거예요. 개울가로 나왔다라고 지금 현재 개울가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구나라는 이 정보를 시나리오로 바꿀 때는요, 장면 번호로 바꾸어서 간략하게 표현해 줍니다. 흰 조약돌을 만지작거렸다.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며 오던 소년. 지시문으로 바꿔줬죠. 서술자의 서술 내용을 지시문으로 바꿔서 표현해 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대사 마찬가지로 그대로 대사로 옮겨줬죠. 소설과 이 시나리오는요, 형식적으로 약간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드러났는지 확인해 보는 활동이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소설과 시나리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요. 공통점은 어떤 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인물 사건 배경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다. 소설도 시나리오도 이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이라면 소설은 서술자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달되고요. 서술 그리고 대화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내용은 서술자의 서술이죠. 이런 내용은 인물의 대화입니다. 자, 그런데 드라마 대본은요, 서술자가 없어요. 그리고 대사와 행동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촬영, 편집 등을 고려한 전문 용어가 쓰인다. 여기 나중에 인서트,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런 용어들이 시나리오에는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번호를 붙여 장면을 구분한다. 이 부분 여기를 의미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번호를 붙여서 장면을 구분하면서 장면 번호가 붙기 때문에 서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장면 번호를 통해서 공간적 배경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학습 활동을 한번 함께 정리하고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1번 큰 학습 활동 1번 여기 지금 2번이죠. 여기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이제 활동 1인데요. 학습 활동의 활동 1을 통해서 함께 하고자 했던 내용은요.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이 어떻게 달라졌니에 대해서 물어보고 알아보는 활동이었어요. 우리 학습 목표 기억납니까? 이번 단원에서 함께 도달해야 될 목표 1번이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재구성을 해보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단순하게 소설은 이랬는데 시나리오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는 것까지만 확인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게 2번 활동입니다. 그래서 왜 달라졌을까? 재구성된 작품은 왜 이렇게 바꿨을까? 그리고 이렇게 바뀐 내용을 보니까 다 읽고 났을 때 나는, 독자인 나는 어떠한 점을 느끼거나 깨달았을까? 라는 겁니다. 단순히 뭐가 바뀌었는지만 아는 거는 의미가 없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고 나서 스스로 느끼거나 깨달은 점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예시도 있지만요, 이 내용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고 간략하게나마 이 밑에 적어보기 바랍니다. 원작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재구성된 작품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건 바꿔볼 수도 있어요. 원작에서 어떤 점이 별로였는지, 재구성된 작품에서 어떤 점이 별로였는지, 그리고 이걸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을 비교하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 아래에, 오늘 수업을 찍고 있는데 수능 관련해서 수능 방송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중간중간 안내 방송 나올 때마다 멈추는 바람에 약간 좀 편집이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항목 제4교시 한국 영역 두 번째 본론입니다. 자, 2번 항목 지금 방금 얘기가 또 끊겼었는데, 원작과 재구성 작품 비교한 활동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3번 이제 활동 보게 되면요, 이게 직접 여러분이 또 재구성하는 부분이에요. 재구성해 보는 부분입니다. 이 결말 부분, 소나기의 결말을 여러분이 바꾸어서 한번 적어보는 건데요, 이 활동은요 하지 않겠습니다. 이 활동을 1학기 때처럼 여러분 직접 소설 재구성하고 나서 인터넷에 올리는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수행평가로 지금으로서는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내용은요, 우리가 공부한 소설 소나기를요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서 재구성하는 활동을 할 거고요. 그 재구성이라는 건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원작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큼 더 고민을 하고, 또 재구성 시킬 때 어떤 부분에 유의하면서 내가 재구성을 시켜야 되는지 고민하는 게 좀 더 재구성하는 수행평가를 대비하는 적절한 준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외우거나 암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준비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 3번 활동은요, 혹시 수행평가를 우리가 실시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추가 과제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학습활동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시나리오 소나기 함께 보고 내용 정리하는 게 이 내용학습이었고요. 이 부분이죠. 47쪽. 그리고 목표학습으로 넘어와서는요, 인물 측면에서, 또 장면 측면에서, 또 형식 측면에서 원작과 또 재구성된 작품이 어떻게 변하면서 달라졌는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재구성된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나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여기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소단원 본문 활동지 함께 정리하면서 이 시나리오와 소설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